내가 살아온 이야기, 책 한 권은 된다.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생각 해보셨을 거예요. 돌아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울고 웃고 기뻐하고 상처받고 그 모든 순간들이 모여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까요. 그래서일까요? 언젠가 꼭 내 이야기를 책으로 써보고 싶다는 꿈, 많은 사람들이 가슴 한켠에 품고 살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런 바람을 진짜 현실로 만들어낸 엄마이자 작가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육아와 꿈, 일상과 글쓰기를 한 줄 한 줄 엮어낸 진짜 이야기. 잠시 멈춰서서 귀 기울여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화성에 살고 있는 화성인을 모시고 살아가는 이야기, 먹는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당신은 무엇을 드시나요? 저는 진행을 맡은 이규희입니다. 오늘은요, 이 아기의 미소로 하루를 시작하고 글 한 줄에 삶을 꾹꾹 눌러 담는 엄마이자 작가인 김은진님과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출판사 에센치의 대표이자 편집자이신 정은경 님도 함께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화성 시민이자 작가 김은지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우리 은경 님도요. 안녕하세요. 정은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청취자분들께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우리 은지님부터 해볼까요? 네, 저는 입시학원에서 고등학생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쳤었고요. 지금은 출산 후 남편을 꼭 닮은 딸을 키우고 있는 1년차 새내기 엄마입니다. 아, 네, 은지님. 1년이면 이제 아기가 갓 돌이 지났을 것 같은데, 정말 예쁠 것 같아요. 네, 지난 4월이 아기의 돌잔치였어요. 아, 이 볼이 통통한 아기가 이 아장아장 이제 걸음마를 시작할 것 같은데, 그 모습 생각만 해도 정말 귀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출판사 대표로, 이 편집자로 자리에 함께 해주신 은경님도 소개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직 책방지기이자 에센츠 마음 코칭센터와 출판 에센츠를 운영하고 있어요. 아, 네, 은경님. 그런데 그 출판사 이름이 에센츠라는 이름인데, 이 에센츠라는 이름이 무슨 뜻인가요? 에센츠란 이름은요, 본질적인 소울의 정수의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반짝이는 창조성을 함께 찾아주고 저마다의 지닌 가장 본질적인 이야기를 글의 형태로 꺼내서 책으로 완성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합니다. 아, 이 마음속의 이야기를 꺼내서 이 글로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니 정말 멋진데요. 그래서 이 은지님 이야기도 이렇게 책으로 만날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두 분이 책으로 인연이 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도 함께 하게 되신 거죠? 한창 아기가 커가는 100일쯤에 남편에게 아기를 맡기고 잠시 혼자 산책을 하는데요.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를 피해 들어간 곳이 책방 에센치였는데 에센치에 사진 에세이 쓰기 모집 공고가 붙어 있더라고요. 어린 시절부터 책을 쓰는 게 꿈이었기 때문에 주저없이 신청했어요. 아기를 키우면서 글을 쓴다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용기를 내봤습니다. 아, 무슨 드라마의 한 장면 같기도 하고요. 네, 비를 피해서 이 우연히 들어간 곳에 이 글쓰기로 맺어진 인연이라니. 그럼 그 책방에서는 이제 은지님과 은경님이 처음으로 만나신 게 되겠네요. 네, 비가 갑자기 쏟아졌지만 왠지 모르게 기분 좋은 날이었어요. 그때 은지 작가님이 책방문을 열고 들어오셨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수업까지 신청해 주셨어요. 첫 만남에도 강렬한 은지 작가님의 눈빛이 잊혀지지 않아요. 열정과 순수한 호기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아,
아, 그러셨군요. 아, 이 여자분들끼리의 만남이지만 이게 살짝 설렘도 느껴지는데요. 은지님, 이 육아만 해도 정말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이 육아 중에 글쓰기라니요. 좀 벅차지 않았을까 싶은데, 은지님은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셨나요? 제가 지나가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을 기록하고 싶었어요. 육아를 하다 보면 정말 간직하고 싶은 찰나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이 아이를 키우다 보면 그 소중한 순간들 중에 그냥 흘려보내기엔 참 아까운 순간들이 많이 있긴 해요. 책을 쓰면서 나만의 어려움, 말 못할 속마음을 글로 풀고 싶기도 했고요. 작게는 넋두리지만 크게는 제 꿈의 흔적이랄까요? 네. 육아를 하는 은지님의 이야기가 담긴 책이 출간되었는데요. 제목이 엄마로 눈부신 순간 맞나요? 네. 제목부터 참 따뜻하면서 이 반짝반짝 빛이 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육아하는 순간순간 머리는 질끈 묶고 추리닝을 입고 있지만 그 안에도 눈부신 장면들이 많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글로 담고 싶었어요. 저도 이 은지님 책 읽어봤는데 아이를 키워본 엄마라면은 이 공감할 만한 이 아기와의 정말 사랑스러운 순간들이 많이 담겨 있더라고요. 네, 아기를 키우는 육아가 저의 일상이다 보니 책에 그 부분들을 많이 쓰게 되었어요. 아기를 키우면서 저를 키워준 어머니 생각도 많이 하게 됐고요. 은지님은 이 아이를 키우는 여러 이 장면 중에서 좀 특별히 좀 기억에 남는 부분은 언제였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은지님 기억에 특별히 남는 그 순간, 책 속에서는 어떤 문장으로 표현을 하셨을까요? 노래 가사 중에 일부기도 한데요. 어떤 아픔이 와도 내가 널 지킬게 라는 문장이요. 부부싸움하고 새벽에 집을 나선 적이 있어요. 결국 돌아오는 길에 해가 뜨는 걸 보며 내가 아내이자 엄마로서 너무 감정적으로 행동한 건 아닐까 돌아보게 됐어요. 그 글은 저에게 깊은 반성과 다짐을 담은 문장이에요. 아, 네. 이 남편분과 부부싸움 후에 또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셨네요. 이 자녀를 키우면서 진짜 어른이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 엄마로, 아내로 그 역할을 잘 하려고 하는 은지님의 다짐이 느껴지는데요. 결국 그런 경험들이 또 사람을 성장시키는 게 아닐까 싶어요. 또 이렇게 책을 쓰시면서 은지님도 좀 본인의 변화를 느끼셨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있나요? 네, 맞아요. 책을 쓰면서 제 일상을 더 의미 있게 바라보게 됐어요. 아기의 웃음, 밥 한 끼, 글 한 줄에도 감동하게 되고요. 또 글을 쓰다 보니 자신감이 생겨서 자격증도 여러 탔어요. 아, 네. 자격증까지. 네. 육아를 하면서 책도 쓰셨는데 그 와중에 자격증도 따신 거예요? 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은데 박수 한번 가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진정한 슈퍼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만. 그럼 이번에는요, 이 사진 에세이 강좌를 진행하시고 책이 나올 때까지 편집 과정까지 함께 해주신 은경님과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이 은경님, 사진 에세이 쓰기 수업은 언제부터 시작하게 되셨나요? 도서관에서 에세이 수업과 사진 수업을 따로 진행하면서 두 가지를 같이 가르쳐 드리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글보다 사진이 편한 분들은 핸드폰 사진으로, 사진보다 글에 마음이 더 가는 분들은 글로, 그렇게 저마다의 진심과 감정을 꾹꾹 눌러 담아 한 권의 책을 완성하는 프로그램이지요. 아, 네. 이게 책 쓰기와 이게 사진까지, 정말 두 가지를 같이 잡을 수 있는 수업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맞아요. 제 본업이 사진 작가예요. 네. 그러시군요. 사진 에세이 수업에서는 카메라의 기본부터 자신만의 취향과 의도를 사진에 담아내는 방법까지 차근차근 함께 나눠드리고 있어요. 이 사진 에세이. 정말 좋은데, 사실 이게 처음 책을 쓰다 보면 글만으로 이 내용을 다 채우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한쪽에 또 사진이 채워주고 있으면 책이 훨씬 풍성해질 것 같네요. 네, 맞아요. 우리 수강생분들 중에서 우리 은지 작가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글을 써주셔서 이번 책이 완성되었지요.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장하다고 감사하다고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아, 네. 이 출판사 에센츠. 그럼 우리 은지님 책 말고 출간한 또 다른 작가들 책들이 있을까요? 아, 네. 엄마로 눈부신 순간보다 조금 앞서서 틈 사이의 빛이라는 사진 시집이 출간되었는데요. 작가님의 핸드폰 사진과 또 수기로 써놓은 글들을 모아서 책으로 출간되었어요. 아, 그러면은 그분도 이제 시민 작가님이신 건가요? 네, 맞아요. 아, 네, 그러고 또 어떤 책이 또 있어요? 네. 작년에 이제 도서관에서 에세 수업을 수강하신 시니어 분들 8분이 공저로 쓰신 흔들리며 반짝이며라는 책도 출간되어 있고요. 아, 또 시니어 분들이 함께 쓰신 책도 있군요. 아, 이 정말 은경님이 이 마음속의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좀 잘 끌어주시는 그런 편집자가 아니실까 싶은데요. 이렇게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두 분. 매일매일 좀 무엇을 드시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이 바쁘신 만큼 끼니를 좀 든든하게 챙겨 드셔야 건강도 지킬 수 있겠죠? 먼저 은지님, 요즘 좀 즐겨 드시는 메뉴가 있나요? 아, 네. 저 친정엄마가 담가주신 마늘지요. 아, 네. 마늘지요. 네. 제 친정이 제주도인데요. 제주도에서는 만홍지라고 하는데 그거 하나면 밥 한 공기 뚝딱이에요. 어릴 적 기억도 같이 떠올라서 엄청 좋아해요. 아, 만홍지. 이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마늘 장아찌랑 좀 비슷한 건가요? 아, 네, 맞아요. 그 흔히 알고 계신 간장이 들어간 마늘 장아찌예요. 아, 왠지 이 은지님, 어머님이 담궈주신 마늘찌는 이 어머님만의 특별한 레시피, 비법이 있을 것 같은데 레시피를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되게 평범하고 쉬운 레시피인데요. 간장과 물, 설탕, 식초를 2대 1대 1대 1의 비율로 끓입니다. 이제 끓인 양념에 마늘대를 잘라서 넣고 조금 숙성시킨 후에 먹으면 돼요. 저희 어머니는 설탕과 함께 매실액을 넣기도 하시거든요. 그게 아마 친정엄마만의 비법이지 않을까 합니다. 아, 매실액이 들어간 마늘찌 맛이 좀 네. 궁금하긴 한데요. 네네. 은지님 그러면 이렇게 평소에 자주 드시는 메뉴인 거죠? 네. 아이 키우면서 식사 때에 맞춰 먹기가 어렵거든요. 아이기 이유식 먹이고 낮잠 잘 때 얼른 저도 밥을 먹어야 하는데 짧은 시간이지만 그런 엄마의 익숙한 손맛이 느껴져서 더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아기 키우면서 조금 힘들었던 걸 이 어머님의 손맛으로 좀 녹여내지 않나 싶기도 하는데 이야기 듣다 보니까 이 은지님의 일상도 참 단단하고 정겹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번에는 우리 은경님은 또 건강을 위해서 챙겨 드시는 메뉴가 있을까요? 네, 저는 저랑 아이들의 건강을 챙기기 위해 당근을 많이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당근이 주인공이 되는 메뉴 당근 나페를 만들어서 샌드위치도 해 먹고 반찬으로도 먹고 있답니다. 이 당근이 맞아요. 성장기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정말 좋은 식재료죠. 근데 당근 라페라 저는 좀 생소한 메뉴이긴 한데 우리 은경님 직접 만들어 드시니까 이 레시피가 어떤지 좀 궁금하네요. 네, 당근 나페 정말 간단하게 만들 수 있어요. 당근을 곱게 채 썰고 올리브 오일, 레몬즙, 소금, 후추로 간을 해줍니다. 여기에 꿀 한 스푼 넣으면 새콤달콤한 풍미가 살아나죠. 아, 여기서 레시피 킥이 있는데요. 어떤 건가요? 생 레몬즙을 쓰면 훨씬 상큼하고 신선한 맛이 나요. 그런데 갑자기 레몬이 없다면 유자청을 살짝 넣어보세요. 향긋하면서도 깊은 맛이 더해져서 또 다른 매력이 생긴답니다. 아, 이 생 레몬즙이 들어간 당근 라페 훨씬 더 좀 신선하고 이게 상큼한 맛이 날 것 같은데 유자청으로 대신해도 새로운 맛이 날 것 같습니다. 매실청이 들어간 은지님의 마늘찌 그리고 은경님의 당근 라페 레시피 여러분들도 한 번쯤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두 분 앞으로의 계획도 궁금해요. 좀 앞으로 써보고 싶은 이야기나 해보고 싶은 일이 있으실까요, 은지님? 네, 저는 아이들을 가르쳐 본 경험이 있어서요. 교육 현장을 좀 성찰해 보고 싶어요. 아이들을 진심으로 바라보는 어른의 시선이 필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글로 담아보고 싶습니다. 아, 이 정말 사랑을 듬뿍 담은 시선으로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서의 은지님은 또 어떠실지 벌써 기대가 됩니다. 은경님은 또 앞으로 계획 어떠신가요?
저는 최근에 책방 에센츠라는 공간을 이제 영업을 마무리 지었어요. 네. 네네. 그러면서 조금 더 자유롭게 제가 평소에 해야겠다고 맘먹은 것을 조금 자리를 잡으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요즘에 초등학교에서 그림책 작가반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현재 하반기 출간을 목표로 내 아이와 그림책 출간하기라는 책을 집필 중에 있고요. 그리고 또 스토리 구성부터 표현, 독립출판까지의 세세한 팁을 담은 책이에요. 아, 네네. 네, 더불어서 그림책 작가 지도사 자격과정도 준비하고 있답니다. 올해는 교육과정 탄탄히 해서 그림책 만들기 강사님들을 많이 양성하는 것이 제 큰 목표 중에 하나예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함께 해주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아, 네. 은경님이 이제 사진 에세이뿐만 아니라 그림책 작가 지도사 양성까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이 내년에는 또 이 은경님과 더불어 이 여러 그림책 작가님들과 강사님들을 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네, 그때 작가님들 모시고 함께 자리할게요. 네, 꼭 와주셔야 됩니다. 네. 자, 그럼 끝으로 이제 이 미식화성 팟캐스트에 오늘 오셨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좀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세요. 은지님부터요? 이렇게 좋은 날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쓴 책도 소개되고 오늘도 저에게는 눈부신 순간으로 기억될 것 같아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도 응원을 보내고 싶습니다. 꿈을 놓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마음껏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 네, 은지님, 이 청취자분들께도 응원을 보내주시고, 아우, 정말 멋진 멘트셨는데요. 우리 은경님은요? 은지 작가님과 함께한 이번 책 출간 작업은 저에게도 즐겁고 좋은 추억을 많이 남겼어요. 앞으로도 은지 작가님처럼 아름다운 이야기를 세상에 내놓을 수 있도록 많은 분들과 책 작업을 하고 싶답니다. 혹시 독립출판이 어렵거나 멘토링이 필요하다면 언제라도 주저 말고 에센츠를 찾아주세요. 오늘 초대해 주셔서 이야기 들어주신 진행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아, 네, 저도 감사합니다. 오늘 이 김은지 작가님과 정은경 편집자님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글쓰기라는 게 내 마음속 깊이에 있는 소중한 순간들을 좀 조심스럽게 꺼내어서 바라보는 일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 이 따뜻한 이야기 함께 나눈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두 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의 하루하루는 이미 책 한 권이 될 만큼 특별한 이야기로 채워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신의 삶은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일 수도 있으니까요. 마음속 작은 꿈에 살며시 손 내밀어 보세요. 글을 쓰는 당신의 모습도 참 눈부실 거예요. 당신은 무엇을 드시나요? 진행을 맡은 저는 이규희였고요.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화성인의 소중한 이야기를 들고 다시 오겠습니다.